안녕하세요, 유현조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하나의 전유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 소유자들의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질문들은 이런 내용들인데요. 하나의 전유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 소유자들의 의결권 행사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공동 소유자들이 각자 자신의 지분 비율대로 각자 알아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결권 행사자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의결권 행사자 지정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가족이나 지인 간에 공동 투자를 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건물에서 단독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인 호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해서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집계했는지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 결과가 바뀔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법률 규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37조 2항인데요.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이렇게 매우 간단히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관리단 집회에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은 대법원 판례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조 2항은 이렇고요. 그리고 28조 제1항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 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 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 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 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 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 또는 공유자 중 전유 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의 구분 소유자의 수는 흰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당의 전유 부분 면적 전부 비율에 의한다 라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전유 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대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판례가 공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기준이 되는 판례인데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유 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 소유자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집합건물법 37조 제2항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유 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자로 정해야만 합니다. 꼭 이렇게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해서 의결권 행사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전유 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협의로 정하지 못할 경우에 공유자 중 전유 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분이 동등해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 예를 들어 공유자가 2명인데 각 50%씩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유 부분의 공유자는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각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대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따로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한 소수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가 의결권 행사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법원은 그 의결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찬성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유튜브, 카드뉴스, 유인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했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리단 집회 준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빈틈없이 관리단 집회가 진행되고, 관리단 집회의 적법성에 관해서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 또한 관리업체가 소송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